합시다. 명상 스테이 제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단톡방에도 그런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제가 명상 스터디를 진행을 하지만, 사실 제가 명상 전문가도 아니고, 수행의 경력이 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친다고 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지도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명상 스터디를 하는 거는, 제가 지난 5년 동안 수행한 데에 대해서 나름 제가 정리를 하고 또 정리한 것을 여러분도 같이 나누고 하는 그런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학창 시절에 성실하게 공부하던 그런 친구의 노트 필기를 같이 돌려본다라는 그런 정도의 어떤 기대와 호기심으로 같이 참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명상의 철학적 기초라는 건데 이 책입니다. 이 책을 한자경 교수님이 쓴 명상의 철학적 기초라는 이 책을 오늘 2시간 동안 제가 정리를 하고 설명을 할 건데, 상당히 양이 방대하다고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저걸 2시간 동안 정리하냐, 가능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2시간 동안 정리를 못하면 20시간을 줘도 또 정리를 못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제가 하는 만큼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깊이가 조금 없더라도 감안을 하시고 조금 더 많은 깊이를 원하시면 또 책을 또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명상의 철학적 기초. 네, 그럼 처음에 명상과 철학이 무엇이고 또 그 둘의 관계가 뭐냐, 그런 거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한정현 교수님의 책에 보면 명상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명상은 잃어버린 나를 찾아가는 수행이다. 나를 찾는 수행인데 잃어버린 나를 찾는다는 거죠.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나를, 잃어버린 나를 찾는다. 다시 말해서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이 자기의 기억을 찾듯이 잃어버린 나를 찾아가는 수행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또 자기 마음이 자기의 주인이 되는 것을 연습하는 수행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마음이 우리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주인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욕망과 대상에 대한 집착, 몸의 에너지들이 사실 주인인 경우가 많죠. 우리 마음이 그걸 제어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마음이 주인이 아니니까. 또 우리 마음이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힘을 기르는 게 명상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 다 맞는 이야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가장 명상에 대해서, 명상의 필요성이라든지 그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아카데믹하게 학술적으로 이제 정의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명상은 우주와 존재의 근원, 우주와 존재의 근원을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구하는 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진리라는 게. 이 한자경 교수는 우주와 존재의 근원이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다른 책에서도. 이게 우리가 구하는 건 도와 진리다고 하면, 명상이라는 거는 이 도와 진리에 다가가는 어떤 실천적이고 경험적인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죠. 뭐든.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좌선하고 이렇게 누르감고 좌선하고 명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참선을 한다든지 연불을 외운다든지 기독교에서 하는 예배의 전통, 이런 것들도 다 명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철학은 뭐냐? 철학은 역시 우주와 존재의 근원에 대해 탐구를 하는 것이지만, 그 철학이라는 것은 사유적으로 생각이다. 지적이고 논리적인 사유를 철학이라고 한다. 이 두 개는 명상을 우리가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철학은 하나의 사유다. 이 두 개가. 이런 식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달을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보냐, 이런 스님들 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도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달. 그러면 이 철학이라는 것은 그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이죠. 손가락. 그럼 명상은 뭐예요? 명상은 손가락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명상과 철학이라는 것은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에 따라 그 달까지 가는 그것이 명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명상과 철학.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은 이 명상의 철학적인 기초를 같이 배운다. 우리는 명상 스터디를 하는 것은 이 명상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지만 그 전에 그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배우겠다라는 게 명상의 철학적 기초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이 명상이라는 것을 우리 달에 가는 여행이라고 하면 이 철학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도죠, 지도. 지도를 보고 그 지도에 따라서 우리가 여행을 가는. 명상을 여행이라 하면 철학은 지도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걸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명상은 수행이라고 할 수 있고 철학은 교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진리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그걸 철학이라고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실천적인 경험적인 행위를 수행이라고 하는 거죠. 교학과 수행. 이게 철학과 명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명상을 공부하는 거지만 명상을 스터디하는 거지만 그 명상에 이루고 있는 베이스가 되는 지적인 사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걸 오늘 유교와 불교와 도교와 서양의 철학과 인도와 그런 것들을 다 명료해서 핵심적인 사유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게 오늘 우리 강의의 목적입니다. 상당히 방대하죠. 제가 이렇게 대체적으로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제 텍스트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일부 이제 제가 5년 동안 수행했던 경험을 그게 어느 정도 같이 녹아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지만 이런 발제에 있어 하나의 목표나 방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왜 처음에 명상의 철학적 기초를 제가 공부를 하느냐. 그거는 저는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이걸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요거는 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이 명상 스터디를 시작하는 저의 어떤 방향성, 저의 공부 방법론 이런 게 대해서 이게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우리는